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사담이지만 여러분에게 수업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한번 전해보려고 해요. 이제 수능으로는 사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재외국민 특례로는 다음 이제 내년 입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서 고1 학생들도 그렇고 고2 학생들 지금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정말 특례는 이미 이제 고3의 입시가 끝났고요. 수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질문을 던져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오늘은 간단히 몇 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영어 공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 영어 꼭 필요해요.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리고 저 해도 안 되는데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조금씩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눠볼게요. 도움이 될지 한번 각각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먼저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아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사실은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도 선생님 본인도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가르치고 있는 쌤인데 선생님이 나 영어가 어려워? 그래서 나도 계속 공부해 이러면 권위도 떨어지고 신뢰가 안 생기지 않아?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난 계속 공부해. 그리고 난 내가 끊임없이 내 영어가 부족하다고 느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선생님이 전직 동시통역사였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대학교부터 해서 과외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그 당시에 한국에서 그 외고가 막 생기면서 외고를 진학하려고 한 학생들, 그 외고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 이제 입시해서 보낸 학생들 중에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북경에 와서 재외국민 특례 입시를 지도하면서 사실 재외국민 특례는 이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도 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비시켜줘야 되고 세트까지 준비시켜줘야 되죠. 그리고 토플에도 네 가지 영역이 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점수 영역을 다 준비시켜 가면서 이제 균형 있게 점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와 쌤 대단한데요. 그런데 영어가 어렵나요?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이 언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딱히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건 없죠. 근데 공부를 하는, 지도를 하는 선생님도 가끔은 이제 이걸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도 자기가 언어 하나를 배울 때 그 언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보고 어려운 건 어려운데 쓰면 어떻게 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워라기보단 여러분이 내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채워야지 채우면서 내가 좀 더 구멍이 덜 났으면 좋겠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메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음,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가? 가끔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수포도 있는데 영포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영포 하고 싶니? 해도 돼. 근데 가능할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대받아 쳤는데 정말 영포를 하기는 쉽진 않아요. 물론 정 안 돼서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포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어를 배워가기 시작하면서 영어가 어느 정도 까막눈이 아닐 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50, 6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한글을 깨신 할머니들이 자기 삶에 새로운 어떤 빛이 느껴지고 활력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저는 영어를 막 점수 따기한 영어 테크닉, 노하우 이런 건 사실 정말 깊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수능 문제 풀면서도 여러분한테 지금 이거 여러분 이 주제문 잡을 때는요, 이 독해에서 벌써 중간쯤 내려와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 여러분한테 사실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입시생에게는 그런 얘기도 동시에 들어가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얘들아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면 이렇게 봐야 돼 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테크닉이고 언어를 성실하게 제대로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리고 오해 없이 그 언어가 전달해 준 내용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오해 없이. 테크닉만 배울 때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오해 속에서 끊임없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경우 정말 많아요.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감으로 한다고 하죠. 감이 아니고 내 그 감을 근거를 가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보는 영어가 사실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수님 영어를 더 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려다가 좀 적어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해보려다가 이렇게 조금씩 적어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좋은 뭐 방법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먼저 자기 나름의 계획을 분명히 세워봐요. 과하지 않은 계획, 할 수 있는 계획. 그걸 세워서 최소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먼저 해보세요. 몸은 뭔가를 규칙적으로 20일 이상 하거나 15일에서 20일 이상 하면 적응을 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기가 거기다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의견을 좀 더해서 자기 학습 내용에 그 뭔가를 내용을 조금씩 더 해보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뒤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정말 너무 많아요. 영어가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4가지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이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항상 당부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부모님들만 자식을 남과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학생들 본인도 끊임없이 자기를 남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자책하거나 너무 과한 욕심을 내거나 자기가 실제로 그만큼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반성하면서 성실히 해나가지 않고 욕심 너무 많이 내면서 바라는 거 너무 많을 때 너무 안타깝고 짜증이 났었어요,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본인들도 그러고 있더라는 사실. 그래서 제발 남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책하지도 말지만 더불어 과한 욕심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지 않으면서 무리한 과도한 계획을 세우는 거 정말 노노노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많이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다고 하는데 안 늘어요. 이거 어떡해요? 막 이럴 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정말 실제로 여러분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해봐요. 내가 익숙해진 이 시간에 반복된 이 시간에 혹시 습관처럼 하면서 너무 건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걸 먼저 살핀 뒤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말 꼭 주의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붓고 있는데 안 느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영어가 도약하기에 필요한 이거 숙성의 시간인데 숙소로 갔네요. 이 시간이에요.
뭔가를 미친 듯이 여러분이 쏟아부을 때 어떤 그 쏟아붓는 시간이 어떤 임계치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느낄 정도로 어느 한층 딱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임계치 여러분 안 정해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아, 선생님, 저 그 임계치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안타깝지만 그건 없어요. 응? 안타깝게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데 미칠 듯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미칠 듯이 필사적으로 할 때는 임계치라는 걸 본인이 생각도 안 해요. 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확 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한테 느끼는 거는 그때까지 정말 묵묵히 근기를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해라. 그러면 정말 이런 실력이 는다. 그리고 자기 서브노트 만들면서 비교하면서 비슷한 계열끼리는 꼭 정리하면서 봐라. 물론 이건 이제 입시생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보편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좀 멍 때리기도 하세요. 간간히 멍 때리면서 머리도 쉬어주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으로 막 자기가 공부했던 것도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너무 남과 비교하면서 매여가지 않나라는 생각 들면서 그런 데서 조금씩 반성하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가져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입시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전까지 선생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정신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학원도 가고 뭐 사람들도 조금 더 학교 이제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거 될까요?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마지막 2, 3개월을 정말 열공하면서 매달리면 지금 사실 저희가 12월 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한 2개월 정도만이라도 너무 열심히 해서 이가 흔들리고 아플 정도가 돼도 그렇게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앞에 몇 개월을 열심히 하고 뒤에 진이 빠져서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너무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자신감을 잃거나 손 놔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포기해버리는 그게 마음이 더 편하니까 그렇지 않고 매달리면 얻게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점수로서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다. 이게 그거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진짜 손 놓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그 힘든 시기를 겪어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로 간단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해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자기 긴 인생에 그때그때 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의지가 되고 힘이 돼줘요. 알게 될 거예요. 자,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죠? 다 그러면 우리 뭐 또 그 중에 연배 꽤 높으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새롭게 영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다르게 해서 공부하시는 저보다 연배 더 많으신 분들도 있고 다른 세대들도 있을 텐데 저희 다 같이 기운 내서 파이팅이에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다른 내용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까지 미흡한 내용이었지만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